결연성 이렇게 됩니다. 이거 키우고 끄는 거 저기서 하고 있어요. 네. 자, 쌍무계약의 특징은 몇 개다? 세 개. 그러면 쌍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당사자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뭐예요? 쌍무의 특징은 뭐예요? 읽어봐요. 결연성. 이게 뭐예요? 관계. 자, 나이가 자꾸 먹을수록 뭐예요? 골치 아픈 게 뭐예요? 관계가 자꾸 늘어나네. 관계가 늘어나요. 관계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뭐예요? 부모님과 저의 관계, 그러면 자식과 저의 관계, 그러면 어디 뭐 생활하면 무슨 관계, 무슨 관계, 관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관계가 적죠. 나이가 들수록 자꾸 관계가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관계가 제일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40대면 뭐예요? 몇 개의 관계가 있어? 40세의 관계가 있어. 58세면 58세의 관계가 있어요. 제가 학원과의 관계, 저기 구미와의 관계, 그러면 주인하고 주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그러면 저기 가면 또 사장과 직원의 관계. 이렇게 해서 관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집사람이 죽이려고 그래요. 자꾸 나이가 들면 관계를 줄여나가야지, 중도해나가야지, 자꾸 느니까 피곤하고, 자꾸 지치고 그러는 겁니다. 관계를 자꾸 줄여나가야 돼. 우리 법률에서 관계가 뭐예요? 바로 결연성이라는 거야, 결연성. 그래서 쌍무라는 것은 그러면 읽어봐요. 당사자라는 거야, 당사자. 너와 나와의 관계, 당사자라는 거야. 그러면 쌍무개혁의 특징이 돼서, 일단 그러면 읽어봐요. 외울 때, 읽어봐요. 계약에 승립하고, 읽어봐요. 계약을 이행하고, 읽어봐요. 계약이 존속되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성립상 결연성에서 써요. 바로 우리 했던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 있어. 가실 책임. 자, 이행상 결연성은 대표적으로 뭐가 돼? 이행이니까 공시 이행 한병건. 동시행 한변권이 바로 존속상 결연성은 바로 뭐예요? 이연부담 문제. 이연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계약체결상의 가실책임 작년 출제됐고 올해 동시행 한변권은 늘 출제되는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연부담 늘 출제되는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쌍무계약의 특징을 그러면 읽어봐요.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 것을 골라라. 그러면 봐봐요. 쌍무계약의 특질 반대말. 현무계약. 그럼 뭐예요? 증역. 그죠? 이렇게 세팅을 하는.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는 세팅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따라오려고 애를 써봐요. 제가 항상 연구하는 게 수강생들을 어떻게 하면 합격을 많이 시키고 어떻게 하면 하느냐.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동시이행 항변권.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그러면 동시이행이 되려면 선이행 의무가 있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 토지거래계약에서 협력 의무, 토지거래계약을 받아줄 협력 의무는 무슨 의무일까요? 선이행 의무거든. 그러면 토지거래 과정에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될 수 없다라는 게 나와. 그러니까 제발 사소한 거지만 지금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할수록 아까 해마기간이 발전하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상향이라고 이야기한 게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쌍무계약의 특질에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동시이행 항변권과 이연부담의 문제는 늘 출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저희가 요걸 공부할 때, 그러면 쌍무계약의 반대말은 무슨 계약이다? 현무계약. 현무계약 반대말은 쌍무, 전형하고 비전형, 유명, 무명, 요 관계들.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나왔으면 전형계약이 아니면 비전형계약이야. 그러니까 그걸 빨리빨리 떠올라서 문제를 접근해줘야 되는데, 그게 한참 있어야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구별실익은 이제 여기에다 줄쳐놔요. 시험은 이제 여기서 나오겠죠. 구별실익. 그래서 실익이라는 것은, 봐봐요. 우리가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우리 법마다 이게 들어가요. 요 실익 동그라미잖아요. 실익이 뭐냐?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상 이익. 그래서 요거 동그라미처럼 봐요. 이게 법익이야, 법익. 이게 다른 말로 실익이야. 실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3 애들은 말것마다 뭐가 들어가요? 학창시절, 레알이 들어가지만, 우리 법대생들은 말것마다. 형님, 실익이 뭡니까? 오늘 밥 점심 굶고, 저녁에 먹자. 그러면 실익이 뭐냐? 야, 그러면, 점심 굶고, 그럼 점심값 아껴서 뭐예요? 그러면 저녁에 더 큰 거 먹자. 이런 실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익이라는 것은 자기가 택시를 타고 가는 실익이 뭐고,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차를 왜 안 샀을까요?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이 더 올라가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차는 누구 앞으로? 집사람 앞으로 해놓은 거야. 집사람. 그래서 저 운전면허 있지만 뭐라는 거예요? 운전 한 번도 못 해봤어.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장롱면허야, 장롱면허. 그래, 녹색면허예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한다고 그러면 아무도 안 탑니다. 제가 소심한 애형이거든. 뒤에서 빵빵거리면 뭐예요? 세워놓고 막 따지러 가요. 네가 먼저 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법익, 실익이 뭐냐? 법익을 생각해도. 그러면 쌍무계약에 있어서 여기에다 이제 줄잖아요. 흥강편. 동시 이행항변권 이원 부담의 문제가 생기지만 현무계약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쌍무계약의 특질금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 때문에 거 잘해오라. 아니 그냥 외우면 돼. 결연성 관계니까.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고 계약이 이행되고 계약이 존속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눈 감고 첫자 떠서 성의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아주 나쁜 공부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암기가 잘 안 되면 자기만의 테크닉으로서 첫자 떠서 암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처음부터 암기해서 우리가 암기해서 첫자 떠서 암기하는 습관은 아주 나쁜 습관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첫자를 따주는 것은 어때요? 이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거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잡아놓고 앞으로 공부할 때 실익이 뭐냐 그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파트가 뭐냐? 자, 유상과 무상. 자, 유상과 무상은 뭐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거 봐요. 대가성이 있다 그러면 유상, 대가성이 없다 그러면 무상이라는 거예요. 무상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의미를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유상무상 계약은 어디에서 쓰이느냐? 이제 중요한 거죠. 유상 반대말은 무상.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옆에다 하나 써요. 참고 표시로 해서. 토지거래 허가증가 봐요. 자,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거래는 뭐예요? 대가성. 그러면 대가성이라는 것은 유상도 있고, 유상계약도 있고, 무상계약도 있더라, 예약도 있더라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유상 받는 말은? 무상. 그러면 토지를 정의해서, 그럼 무상이야, 유상이야? 정의는 무상이죠. 그럼 토지거래 과정을 전파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범위는 좀 축소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뭐예요? 여기에다 써요. 소유권과 뭐예요? 시상.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은 대가성에서 나오는 거야. 대가성. 그러면 권리는 뭐예요? 읽어봐요. 소유권과 지상권. 소유권과 지상권도 따로 열 필요는 없어. 나름대로. 그러면 소유권. 그러면 지상권은 뭐예요? 유상도 될 수 있고 무상도 될 수 있거든. 그러면 지상권은 유상인지 무상인지를 확인하는 연습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갖다 붙여보죠.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상속. 일단 전제 요건은 이겁니다. 상속은 계약이 아니네. 그럼 결론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최근에 우리 이제 뭐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출제된 거. 뭐예요? 읽어봐요.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러면 토지거래 과정을 첨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임대차가 아니라 소유권과 지상거래. 그러면 토지거래가구역에서 토지거래가구에서 임대차 계약식. 그러면 토지거래 과정을 첨부한다. OX, X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봐봐요. 자, 소형이야. 소형은 계약이 아니죠. 그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지난주 우리 작년인가요? 여기 하나 출제됐어.
자, 진정명의회복 등기가 출제됐어요. 그럼 진정명의회복. 그러면 진정명의가 회복되는 거야. 그럼 지집 돌아가? 집땅 돌아가? 그러면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진정명의회복 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왜?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진정명의. 자기 앞으로 돌아가거든. 자,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등기법에서는 뭐예요? 진정명의회복 등기하고 특히 뭐가 많이 출제될까요? 요거죠. 읽어봐요. 등기 읽어요. 예약이네. 그러면 제공해줘야 되겠네. 그럼 본등기에는 따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서류를 우리가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자기가 정을 들으라고 자꾸 기본세에 정을 들이라는 것은 낙서를 해놓으라는 거야. 낙서. 낙서도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두 번째 다음 달에도 봐야 되는데 뭐에 헷갈리니까. 그러면 봐봐요. 여기 가서 유상계약이네. 유상계약. 그러면 여기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재산을 재산을 내놓는 계약이네. 자, 무상계약은 당사자 일방망이 거부를 하거나 당사자 쌍방이 거부를 하더라도 거부 사이에 대가적 의미가 없는 계약. 뭐예요? 바로 증여, 사용, 대차례. 자, 구별이 시리건 민법상 유상계약에 관해서는 여기 행강편서나요. 유상계약에 한해서 매매에 관한 규정, 그래서 계약금이라든지 담보 책임이 모두 준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시험 문제 나오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유상 반대말은 무상이야. 무상 반대말은 유상. 그걸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밑에 요거 도표가 있을 거예요. 자, 요 도표. 좀 흐려서, 좀 뭐예요? 제가 그리려고 그랬더니 도저히 안 그려져서 그대로 책을 거 있는 거 따왔어요. 그러면 봐봐요. 자, 그 옆에다 하나 써봐요. 자, 그러면 포함 단계예요. 자, 그러면 쓸 필요 없이 봐봐요. 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쓸 필요 없네, 저도. 자, 여기에 쌍무계약이야. 여기에 무슨 유상계약이야. 그러면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 맞아요? 맞죠? 유상계약은 언제나 쌍무계약이다. 어때? X야. 요 부분이 아니잖아. 이놈이 사고 치는 게 있어. 그래서 봐봐요.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나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다. 요놈 때문에 그래. 요놈 때문에. 요놈 때문에. 써놔요. 현상 광고 때문에. 현상 광고. 그래서 현상 광고가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수업 들으면서 뭐예요? 저기 인터넷 들어가면 뭐예요? 자, 신인 작가들 발굴하는데 현상 공고를 하고 있어. 그래서 작품을 출판해서 공인중개사 준비하면서 또 작가가 될 수 있다고. 저도 항상 거기 들어가서 오늘 무슨 말을 한번 쓸까? 제가 논설위원이니까 뭐예요? 논설위원이에요. 뭐 유명한 신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예요? 그게 대해서 썼어요. 포모와 조모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말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는 우리가 포모가 너무 대한민국은 휩쓸리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나머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조모라는 것은 자기 지향적 표현을 나타내. 공부를 하면서 뭔가 하나 알아가고 있다. 이걸 편안하게 마음을 먹으라고요. 남이 다 아는 것처럼 느끼지만 막상 시험 보면 또 점수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을, 자기 페이스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247일 동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작품을 출품한 게 무슨 광고예요? 현상 광고가 있어요. 그거 한번 잡아놓고 또 하나 여기다 적어놔요. 자, 그 옆에다 이렇게 그림 하나 그려놔요. 무상계약은 자, 무상계약은 언제나 편무계약이야. 자, 무상계약은 언제나 편무계약이야. 근데 편무계약은 언제나 무상계약이다. 이러면 틀려. 요놈 때문에 그래. 요놈 때문에. 무슨 광고? 현상 광고 때문에. 현상 광고. 그래서 요 지문이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그래서 요 관계와 관련돼서 마무리 해놓고요. 자, 요걸 하나 덧붙이면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다.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꾸 까먹으니까. 자, 요거 읽어봐요. 쌍유, 그래, 생유, 그러라고. 생유, 관관유. 요거는 뭐예요? 오늘 뭐 별일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무편해서, 무편 관계. 자, 그래서 요런 관계를 한번 따져둘 필요가 있어. 갑자기 시험장 가면 봐봐요.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다. 밑에 1번이 나와서 2번이 유상계약은 언제나 쌍무계약이다. 이러면 갑자기 면붕이 와.
그러니까 요 거리 관계를 우리가 따져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도 하나 잡아놓고. 그러면 봐봐요. 자, 정의는 그러면 정의는 편무야, 무상, 편무야, 상무야. 편무죠. 정의는 무상계약이야. 그러면 정의는 무상계약이면서 저 편무계약이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자꾸 단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자기가 자꾸 연습을 해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의 관계. 그래서 요즘, 핵심 나와 있죠. 그래서 275회의 핵심. 요거는 뭐예요? 지문에 많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자, 정장을 딱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뭐죠? 낙성, 여물.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물계약과 관련돼서는 반대말은 뭐예요? 낙성. 낙자가 뭐예요? 승낙할 낙자야. 승낙이 있어야 뭐예요? 계약이 승낙이 되고. 그러면 여물계약은 뭐라는데, 여물계약 줄쳐놓고 뭐예요? 요거는. 자, 합의만 된다 해서 여물계약은 되는 게 아니야. 물건의 인도까지 요예. 물건에. 그러니까 물건을 효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래서 요거 찾아서 요거는 워낙 자주 출제되니까 거기 별표 3개를 해놨네.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여물계약은. 자, 여물계약은 당사자 합의 이해. 그게 행방편 따잖아요. 그래서 합의 이해, 물건의 인도. 그래서 합의 플러스 물건의 인도.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상광고 행방편 쳐놓고, 비전형계약에서 대물변제 행방편 쳐놓고, 계약건계약, 보정건계약, 요 4개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자,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 봐봐요. 자, 계약금 계약이 그러면 계약금이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죠. 계약금이 인도가 안 되면 그거는 계약이 성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워낙 자주 출제되니까. 행방변전화, 현, 대, 개, 보. 현대계보, 조건반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현대계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현대계보 하니까 이맘때 처음 온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더라고. 민청에서 이미 한번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현대계보. 앞으로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현이 뭐예요? 한강거, 대물변제. 그 다음에 계약관계약. 그 다음에 보정관. 실력이 있는 사람은 벌써 뭐예요? 현상관계하면 물건을 하는구나. 여기 읽어봐요. 대물변제도. 합의 플러스 물건이 인도가 돼야죠. 그게 대물변제. 읽어봐요. 이제 실력 있는 사람은 여물계약. 여물계약이라고 있는다. 여물계약. 거기에 이제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워낙 많이 출제돼서 4개를 딱 정립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암기코드 하나 정해놨어요. 읽어봐요. 현, 대, 계보. 현이 뭐예요?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건계약, 보정건계약.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거기에다 써요. 자, 그 밑에다가 자, 대물변제하고 뭐예요? 대물변제하고 변제는 달라. 변제는 계약이 아니야. 법률 사실이야. 법률 사실이야. 자, 대물변제는 뭐예요? 무슨 계약이죠? 비전형 계약이죠. 비전형 계약이니까 대물변제는 결론. 읽어봐요. 법률 행위가 되는 거예요. 너무 헷갈려, 나중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책을 읽을 때, 그러면 변제는 돈을 갚는다는 사실, 즉, 법률 사실이야. 그러니까, 변제, 그 다음에 법률 사실. 대물 변제는 비전형 계약이죠. 그래서 이게 법률 행위가 되거든. 그러면, 자, 그래서 변제하고 대물 변제는 착각하면 안 돼. 다른 말이야. 변제는 돈을 갚는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법률 뭐가 돼요? 사실. 대물 변제는 바로 비전형 계약이야. 즉 법률행위야.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변제는 법률행위다. 어때? X. 변제는 법률 사실이 되는 거야. 그럼 변제하고 대물 변제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이 대물 변제와 관련돼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이 되네요.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은 그러면 대표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자, 해제와 해지의 관계. 그러면 거기에다 하나 써요. 자, 해제와 해지. 자,
자, 해제와 해지. 자, 그러면 해제와 해지는 뭐예요? 법적 성질은? 예, 단독행위야, 단독행위. 단독행위야. 단독행위의 법적 성질은. 자, 해지는 어디에서 사용되느냐? 자, 우리 만약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해지는 법적 성질은 단독행위야. 자, 해지는 계약이 아니야. 계약에서 계약에서 사용되는 거야. 계약. 그래서 계약법에 나타나는 거고, 차이점은 일시적 계약, 계속적 계약.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임대차에서 실익이 발생해. 임대차. 자, 임대차 계약에서 봐봐요. 임대차. 자, 1년 계약을 했어. 그러면 임대인도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임차인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년 계약에서 6개월이지만 계속적 의미거든. 그러면 임대차에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모두 인정되는 것을 골라라. 이거예요. 해지권. 이렇게 돼. 자, 우리가 보험 계약을, 보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만하고 싶어. 해지. 그쵸. 근데 자꾸 초보자들이 이게 헷갈리는 거야. 법적 성질하고 달라. 해지는 단독행위야, 법적 성질은. 근데 어디에서 사용된다? 계약에서만 사용돼. 그러면 여기는 무슨 계약이다? 일시적. 요거는 계속적.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거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보죠. 계약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채권 관계가 계속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계속적 계약이고, 목적물의 인도나 대금의 지급이 있으면 계약의 목적이 실행되는 일시적 계약이다. 그래서 임대차 고용, 계속적 계약이죠. 그러면 매매 정여는 뭐예요? 일시적 계약이야. 그러면 정여의 매매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러면 해지. 그쵸. 해제가 돼. 자, 고용계약은 어때? 계속적 계약이죠. 그러면 뭐예요? 일단은 해지. 그쵸. 해지. 자, 그러면 이제, 해지를 좀 이따 우리가 구분하겠지만, 일단은 뭐예요? 법적 성질은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야. 단독행위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봐요. 건자가 붙어서 해제건. 자, 세자로 건치면. 형성건이라 일방적 어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걸 무슨 건? 형성건이라. 형성건이야. 그러면 해제는 뭐예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 그래서 봐봐요. 그러면 해제는. 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뭐라고 해놨어요? 부관. 은 누가 부관? 당사자. 그럼 쌍방이에요? 일방이에요? 쌍방. 자, 해제는 단독행위. 일방이네요. 그러면 일방, 쌍방. 다르죠. 그러면 해제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자, 해제는 그러면 무슨 행위죠? 단독행위니까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면 대리인도 해제할 수 있다. 어때? X. 처분 행위는 왜 본인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되는 거거든. 그러면 해제를 하기 보면 대리인이 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 특별 수권을 받아야 된다. 특별 수권. 특별히 줘야 돼. 해제는 해제. 특별 수권을 줘야 된다는 거야.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자꾸 뭐예요? 개념을 이제요. 개념을 구구단어로 듣고 개념은 탁 치면 나와야 돼. 근데 뭐예요? 그러면 시험장 가서 해제가 뭐냐?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해제라는 것은 의미상으로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 그러면 이제 계약의 종류, 기초공사를 해놔야 돼. 그러면 계약의 종류, 그러면 전형, 비전형, 유명, 무명, 그 다음에 낙선하면 요물, 그렇죠. 요물하면 현대제오. 이렇게 돼. 일시적 계약이 있으면 무슨 계약이 있어? 계속적 계약. 그 세팅을 좀 해놓으라는 거야, 세팅을. 그러니까 계약의 종류는 딱 애워놔야 돼. 애워놓고 뭐라는 거야? 그걸 상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 등기에 가면 뭐가 있어? 등기의 종류. 물권법에 가면
물건의 종류. 종류들은 빨리 외워줄수록 좋아요. 그럼 책이 틀이 딱 잡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계약의 종류와 관련돼서 세팅을 해놓고, 민법상 전형 계약은 몇 개? 15개. 딱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고, 특히 요물 계약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우리 암기코드, 현, 대, 계, 보. 딱 자주 출제되니까, 현하면 현상관고, 대물변제, 계약권계약, 보증권계약. 거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